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빗 기초 강좌 11강. 오늘은 처음으로 패밀리 작성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 패밀리 중에서도 오늘은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사용 용도가 많은 프로파일 패밀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카테고리, 패밀리, 유형, 인스턴스로 이루어지는 레빗의 체계라는 게 있었죠. 그중 이 패밀리라는 거는 레빗 모델링의 기본 단위이고 별도의 파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 패밀리 파일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작 화면에서 여기 모델 파트에서 세로 작성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패밀리 파트에서 레빗을 세로 작성을 눌러서 시작하시게 되면 RFA 확장자를 가진 패밀리 파일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지금 이렇게 건물 모델링을 하는 도중에 여기에 있는 이 파일에 세로 작성 패밀리 요거를 누르셔도 패밀리 파일 작성을 시작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파일의 세로 작성에 패밀리 요 버튼을 누르셔서 요 창을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창이 하나 뜨면은요, 파일의 목록들이 쫙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될 작업은요, 우리가 만들 패밀리의 상위 개념인 카테고리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어떤 가구 하나를 패밀리로 만들어 프로젝트에 배치하고자 한다면 미터법 가구를 선택하고 패밀리 파일 만들기를 시작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문 하나를 패밀리로 만들어서 프로젝트에 배치하고자 하면 여기 미터법 문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패밀리 파일 만들기를 시작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패밀리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패밀리 파일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상위 개념인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해줘야지만 그 프로젝트에서 그 패밀리가 배치되거나 동작할 때 그 카테고리 항목에 맞는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패밀리는요, 프로파일이라는 패밀리예요. 그럼 당연히 이 목록 중에서 미터법 요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은 미터법 프로파일이라는 요 패밀리 템플릿을 선택해 주시고 시작을 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선택하시고요, 열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밀리를 딱 시작하시게 되면은요, 새로운 파일이 하나 딱 열려요.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 파일은요, 패밀리 1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패밀리 파일이고요. 지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별도의 파일로 이렇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델을 작성하는 프로젝트 파일인 거고, 요거는 패밀리 파일이 이제 별도로 딱 열리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만들 오늘 이 프로파일이라는 패밀리가 뭔지 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려야겠죠. 이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시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빗에서 프로파일의 역할은요, 스케치업에서 팔로우 미와 유사합니다. 우리 스케치업에는 이 팔로우 미라는 도구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이 팔로우 미는 뭐예요? 이렇게 경로가 존재하고 이 경로를 따라서 어떠한 모양이 이렇게 정의가 되면 그 모양이 이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쭉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스케치업의 팔로우미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 제가 모양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모양을 이렇게 마음대로 모양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경로고 요게 이제 따라갈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를 선택해 놓고 Follow Me 누르고 면을 클릭하면 이 모양이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쭉 이동하면서 3D 객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스케치업의 Follow Me 기능이잖아요. 자, 레빗에서 이 프로파일이 이거랑 유사한데 우리가 이 레빗에서 프로파일의 역할은 이 경로 말고요. 이 경로 말고 이 따라갈 모양만 미리 정의를 해 놓는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린 그 패밀리 시작 그 템플릿 파일
거기에서 이 모양을 우리 스케치로 딱 정의를 미리 해 놓으면은 경로 같은 경우는 우리 3D에서 이렇게 그려서 경로만 딱 지정해 주고 프로파일 적용을 하면 이렇게 경로를 따라가는 팔로우 미 같은 기능을 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해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빗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양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빗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기 점선 하나가 이렇게 딱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 점선과 점선에는 이 교차점이 이렇게 생기겠죠. 스케치는요, 이 교차점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요,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를 지금 방금 팔로우미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한번 스케치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는 어떻게 작성하냐? 여기 작성에 들어가시면 선을 이용하시면 스케치를 작성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작성의 선을 눌러서요. 네, 요거 선 기르기 요걸 이용해서 아까랑 비슷하게 한 150 정도 해볼까요? 이 정도, 이렇게 스케치를 작성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따라갈 모양이 지금 프로파일 패밀리로 정의가 된 상태입니다. 자, 요거를요, 우리 프로젝트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프로파일이라는 패밀리 하나가 프로젝트에 삽입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 패밀리 파일을 우리 프로젝트에 어떻게 삽입하냐면, 패밀리 파일이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수정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에 로드한 후 닫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프로젝트에 로드 버튼이 있고요. 자, 이 프로젝트에 로드한 후 닫기는요. 지금 현재 요 패밀리 파일을 열린 프로젝트에 로드를 한 후 지금 요 패밀리 파일은 그냥 닫아버리겠다라고 명령을 줄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요. 프로젝트에 로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저장할 건데 저장을 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삼아서 하는 거니까요. 아니요 누를 거고요. 자,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요. 지금 이 프로젝트에는 아까 만든 그 프로파일이라는 패밀리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진 상태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시려면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시면 여기 패밀리 파트로 이렇게 딱 가세요. 여기에서 모든 지금 현재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패밀리를 다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 프로파일이라는 카테고리니까 당연히 프로파일 카테고리 항목으로 이동해 주셔야겠죠.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 여기 패밀리 1번이라는 요 패밀리가 딱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프로파일 카테고리 하부에 패밀리 1번 지금 만든 프로파일 패밀리가 프로젝트에 삽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치와 팔로우미에 따라갈 모양에 해당하는 것이 프로파일로서 잘 만들어졌고, 이제는 따라갈 경로를 지정하고 팔로우미를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네, 레빗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보시면 되게 항목들이 많잖아요. 이 각각의 모델 카테고리마다 만드는 고유한 방법이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들어보면은 여기 벽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여기 수입, 그리고 모서리 받침이라는 요 기능이 있는데 요게 이제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요소고요. 여기 지붕 파트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거터 이런 것들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요소. 그리고 여기 커트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요 커트널 부분에 가시게 되면 여기 멀리언, 새로운 멀리언을 만들고자 할 때 요 멀리언도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객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조 파트에 가시게 되면 여기 바닥이 있는데요. 이 바닥에 요 화살표를 이렇게 딱 내려보시게 되면 여기 바닥 슬래브 모서리라는 요 기능도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팔로우미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객체 요소거든요. 오늘 요거를 우리가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바닥 슬래브 모서리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닥 슬래브 모서리는요, 이 바닥의 요 끝부분을 이렇게 좀 두껍게 처리를 해주면서 응력이 끝나는 부분에서 우리 응력을 이제 받쳐주는 그런 헌치의 기능을 해주는 덧박 모델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바닥 슬래브 모서리거든요. 자, 이렇게 바닥 슬래브 모서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여기 항상 우리 유형 편집 복제 해줬죠. 우리 유형 편집 복제를 통해서요, 이름을 새롭게 지어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프로파일 연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프로파일 연습 확인. 자, 그럼 이제 유형 특성 창에서요, 이제 우리가 프로파일을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새롭게 만든 이 프로파일을 어디서 적용시켜 주시냐? 여기 프로파일 항목에 가시면 요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화살표를 쭉 이렇게 여시게 되면 지금 현재 들어있는 요 따라갈 모양이 정의된 이런 목록들을 쭉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만든 요 패밀리 1번이라는 따라갈 모양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시면은요, 이 새롭게 만든 이 프로파일 연습이라는 요 새로운 유형은 우리가 패밀리 1번이라는 프로파일 패밀리가 적용된, 따라갈 모양이 적용된 그런 유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해줄 것은 경로에 해당하는 선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 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바닥의 슬래브 모서리, 경로를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만든 그 모양에 따라서 두껍게 쫙 한 번에 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바닥의 경계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경계가 이렇게 딱딱딱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따라갈 경로가 지금 선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 이 바닥에 이 경로를 따라서 쭉 모델링이 작성되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닥의 경계가 경로를 따라서 모양, 미리 정의된 이 모양이 쭉 이동되면서 3D 객체가 만들어지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 슬래브 모서리가 잘 작성이 되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 바닥에서 응력을 받아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요 슬래브의 아래쪽에 요 모양이 쭉 지나가면서 이제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요거는 요 내가 선택한 요 선에 지금 여기에 객체가 쭉 만들어지면서 지금 바닥 슬래브 모서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프로파일이 선택된 요 선의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요 프로파일 편집 모드로 자, 다시 한번 좀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요 패밀리를 편집하기 위해서 이 프로파일이라는 요 패밀리, 요거를 우리가 편집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요 패밀리 1번이나 요 이름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요, 여기 편집이라는 메뉴가 보이세요. 우리 여기 딱 여시게 되면 유형이 쫙 나오는데, 여기 유형에서 우리 마우스 우측 버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요 패밀리 이름 자체, 요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면 요 편집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편집이라는 것을 딱 이동하시게 되면은요, 지금 아까 우리가 정해놨던 요 프로파일 파일이 이렇게 다시 한번 열리면서 스케치를 수정할 수 있는 편집 모드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위치 관계를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점선으로 인식되는 요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존재했고요. 여기 교차 지점이 이렇게 존재했는데, 이 교차 지점이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하는 선,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모서리를 선택했을 때 그 선의 위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경로로서 선택을 했다 하면 객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객체가 스케치가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객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내가 선택한 요 선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선을 이렇게 선택한다고 했을 때 객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위치시키게 하려면 우리 스케치를 어떻게 그려야 되죠? 작성의 선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졌어야지 내가 선택하는 선에서 아래쪽에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요 3D 객체가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요렇게 수정한 다음에 그냥 프로젝트에 로드한 후 닫기만 딱 눌러주시면 안녕할게요. 기존 버전과 해당 매개 변수 값을 덮어 쓰겠다 라고 요 두 번째 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번째 거 눌러주시면 어때요? 우리 프로파일 모양 자체가 지금 아예 변했기 때문에 요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요 바닥 슬래브 모서리라는 요 유형도 같이 변경이 돼서 이제는 선택하는 요 선 기준으로 이렇게 객체가 형성되면서 쭉쭉쭉쭉 만들어진다. 요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원리를 이용해서요, 이 바닥 슬래브 모서리를 어디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하냐면요, 단면 상자를 좀 끄어보도록 할게요. 단면 상자를 이렇게 끊어서 화장실을 좀 관통하도록 이렇게 단면 상자의 단면을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 상자를 끊었어요. 단면 상자를 끊었더니 여기 2층에 보세요. 여기 화장실 단차를 이렇게 내려주면서 바닥을 두 개로 우리가 분할을 할 때 여기가 지금 완전히 이 객체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 객체가 여기 사이를 두고 이렇게 단차가 아주 딱 칼로 자른 듯이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구조체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2층 화장실 부분을 제가 좀 다시 단면 상자를 정확하게 좀 끊어서 이렇게 좀 2층 부분에 대한 단면 상자를 정확하게 끊어서 어디를 우리가 완충 공간으로 해줘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은요. 네, 여기는 1층 화장실이고 2층 화장실 바닥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화장실 바닥에 이렇게 끊겼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완충을 우리가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해줘야 된다고요. 자, 이 모양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단면도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종단면도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종단면도로 이동하려면 요게 거실 바닥이고 화장실 바닥이죠. 우리 노란색 선이 요렇게 완충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모양이 프로파일로 만들어져 있다면 요 부분을 바닥 슬래브 모서리를 통해서 완충을 모델링 해 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길이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50 두께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300 두께,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50, 300 두께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스케치를 정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파일에 새로 작성에 패밀리 들어가 줄 거고요. 우리 미터법 프로파일 새로운 파일로 작성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미터법 프로파일 선택하시고 열기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어디 선을 선택할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단면도에 가시게 되면 우리 화장실 바닥에 요 윗선을 선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참조 레벨에서 어디다 어떻게 스케치를 그려야 될까? 라고 여러분들이 잘 머리를 굴리셔야 되거든요. 다시 종단면도를 보고 분석을 좀 해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선이 이 선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지금 프로파일 객체는 이 선택하는 선의 아래쪽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참조 레벨상에서 이 아래쪽에 스케치가 그려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단면도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이 객체 요 선에서 객체 안쪽이 아니라 객체의 바깥쪽으로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참조 레벨에서 이쪽으로 객체가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 방향과 아래쪽 방향으로 우리가 스케치를 그려야 된다고 했을 때 스케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음 강의는 제가 실습 파일을 드릴 건데 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이 방향을 결정하는 요거를 여러분들 연습하시라고 제가 실습 문제를 드릴 거니까 요걸 한번 풀어보시고 요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케치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작성의 선이고요. 아래쪽으로 150, 이쪽으로 150. 자, 여기에서 300이죠. 대각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요 모양이 지금 정의가 된 거예요. 이거를요, 저장을 하고 프로젝트에 로드한 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장할게요.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300 곱하기 150 곱하기 152로 이렇게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패밀리 파일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옵션에서 백업 수는 1 하나만 백업하겠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확인, 저장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패밀리를 저장 먼저 해주시고 프로젝트 로드아웃 닫기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프로젝트 로드아웃 닫기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2층 화장실 바닥에 여기에 있는 이 윗선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화장실 바닥, 2층 화장실 바닥만 우리 남기고 나머지는 다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객체 선택하시고요. 우리 HI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택한 객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숨기겠다라는 명령어였죠. 자, 여기에 이렇게 화장실 바닥이 이렇게 뜬 상태에서 우리 구조의 바닥에 바닥 슬래브 모서리 들어가 주실 거고요. 유형 편집 복제해서 새로운 유형 만들어 주셔야겠죠. 여기에서 우리 바닥 단차 헌치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150mm다 라고 2개까지 정보를 이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에다가 우리가 만든 요 프로파일 패밀리를 집어넣어 주셔야겠죠.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재료도 콘크리트 현장치기로 정확하게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유형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고 화장실 바닥에 윗선을 클릭하시게 되면 화장실 바닥에 윗선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만든 그 모양대로 팔로우미가 쭉쭉쭉쭉 경로를 따라서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종단면도에 가서요, 정확하게 잘 작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단면도로 이동해 주시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객체가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3D뷰로 이동해서요, 우리 1층 바닥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층 바닥을 이렇게 열었더니 요게 이제 1층의 화장실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벽에 의해서 이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하지만 여기 옆구리 부분에 요 부분은요, 마찬가지로 지금 단차가 이렇게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좀 단면 상자를 한번 끊어 볼까요? 이렇게. 네,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칼로 자른 듯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겠죠. 헌치로 마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선택하시고 조금 키운 다음에 1층 화장실 바닥 이렇게 선택하고요. HI 눌러주도록 할게요. 요 선만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우리 구조의 바닥에 바닥 슬래브 모서리 들어가 주시고 유형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여기 윗선을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아주 완충이 잘 작성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모든 구조체 모델링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여기 2층에 파라펫 콘크리트 벽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좀 누락해서 요것만 마무리해 주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면도로 이렇게 이동해 보면 이 파라펫의 높이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DI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확인해 보면 1100 높이로 두께는 150의 두께로 벽체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2층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요. 지금 요 선이 요거랑 요거예요. 요거랑 요거에 맞게 우리 높이 1100으로 콘크리트 벽체 150 두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조의 벽 눌러줄 거고요. 유형 편집 복제 들어가서 150 새로운 유형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네, 깊이를 높이로 이렇게 바꿔 주신 다음에요. 여기에 있는 요 미연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상단의 레벨에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1100의 높이까지만 벽체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미연결로 하시고 요거를 1100으로 이렇게 하시면 1100 높이의 벽체를 작성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요거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바깥쪽에다 150 두께로 아무렇게나 작성을 시켜주세요. 여기 있는 이 수치 값을 우리가 수정을 하지 않았나 보네요. 여기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요. 구조의 편집 들어가서 두께를 150 수정해 주셔야겠죠.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3D뷰로 이동을 해서요. 요걸 이제 3D뷰에서 정렬해 줄 건데요. 우리 3D뷰에서 정렬 AL로 바깥면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시게 되면 가장 빠르게 벽체를 작성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요. 정렬 여기까지 이렇게, 정렬 여기까지 이렇게. 이쪽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준에서 바깥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쪽 면 여기까지 이동해라. 여기를 기준해서 여기까지 맞춰라. 여기를 기준해서 여기까지, 여기를 기준해서 여기까지.
네, 여기는 딱 맞았네요. 여기를 기준해서 여기까지 와라. 기둥까지 와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모든 구조체 모델링이 끝이 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모든 구조체 모델링이 이렇게 다 작성이 잘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저희 프로파일에 대한 연습 강의 한 번 하고요. 이제 건축 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